수학 1 페이지 100 삼각함수의 뜻 한번 봅시다. 자, 일반 각 중에서 일단 각이란 무엇인가? 그죠?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 즉 회전량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준선에서 얼마나 회전했는가가 각이죠. 요 부분이 각인데 이 시작하는 선분을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나는 데 있는 선분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 그죠? 요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의 방향도 있겠죠. 예를 들어 45도다. 그러면 시초선에서 동경까지의 각도가 45도다. 플러스 45도. 자, 420도는 뭐냐면 한번 회전한 거예요. 360도만큼 슉 돌고서 이만큼 더 온 거. 그러면 420에서 360을 빼보면 60이네요. 얘는 이런 뜻이에요. 아, 360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60도만큼 더 갔어요. 이게 420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마이너스 100은 뭐냐면 자, 여기 시초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0도만큼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쓰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쓰면 360에서 100 뺀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는 260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몇 번 회전하고 나타낸 각. 얘는 그냥 45도다. 그러면 회전 안 하고 360 곱하기 0번 돌고 그냥 45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는 420도는 360 곱하기 1번 한 다음에 60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각들을 통틀어서 일반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각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각 X, O, P에서 시초선, OX가 시초선이죠. 얘는 고정돼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동경은 움직입니다. 그죠?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60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요만큼 딱 간 것처럼 그냥 보이죠? 60도. 그러면 60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60도인지, 두 바퀴 돌아서 60도인지, 세 바퀴 돌아서 밑으로 아래로 360도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나는 몰라. 안 돌았으면 그냥 60도니까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60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0 몇 바퀴 돌았니? 한 다음에 60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에는 정수.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일반각 그 60도 뭐 90도 45도 하는 그 일반각을요. 얘는 보통 360도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나타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20도다, 60도다 했던 지금까지 썼던 그 일반각은요. 당연히 360도보다 작은 걸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236번. 자, OX가 시초선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과 그림이 옳지 않은 것. 얘는 360 곱하기 n번하고 45도만큼 움직였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45도라는 일반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몇 번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바퀴 돌았으면 360 곱하기 1일 거고 10바퀴 돌았으면 360 곱하기 10일 거고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시초선 아래로 90도만큼? 그죠? 얘는 마이너스 90이 돼야 될 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맞아요. 여기 시초선이 있으면 얘는 아래로 이만큼 90도, 아래로 90도잖아요. 마이너스 90만큼이죠. 그죠?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만큼 315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움직이지 않았네요. 그죠? x가 p와 같다는 거 이런 거 0도라는 뜻이에요. 그 0도는 뭐예요? 한 바퀴 돌아서 0도인지 얘가 0이면 그냥 0이고요. n이 0이면 n이 1이면 360도 회전한 거고요. n이 2면 720도 회전한 거고 얘 맞네요. 그죠? 자, 180도는 뭐예요?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 게 180도인데요. 그냥 180인지 한 바퀴 돌아서 180인지 두 바퀴 돌아서 180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얘는 마이너스 90으로 써줬어야 됩니다. 자, 몇 사분면의 각? 이것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각인데 일단 뭐 0도, 90도, 180도, 270도 즉 축, X축, Y축에 해당하는 각들은 몇 사분면이 아니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1사분면의 각은 여기쯤 있는 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몇 바퀴 돌아서 이 세타가 0도부터 몇 바퀴 돌은 90도 사이에 있으면 얘는 1사분면. 자, 2사분면 당연히 9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그냥 90도, 180도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90도부터 몇 바퀴 돌아서 180도 사이에 각. 3사분면 당연히 몇 바퀴 돌고 180부터 270. 4사분면은 몇 바퀴 돌고 270부터 360 사이에 있는 각을 4사분면의 각에 있는 각 세타다라고 정의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두 각의 위치 관계 봅시다. 자, 두 각의 위치 관계는요,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일치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딱 360도 플러스 360 플러스 0만큼. 이거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베타는 요만큼이고, 알파는 한 바퀴 흉 돌아서 똑같은 위치 요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빼볼까요? 두 각을 빼면, 베타는 그냥 60도고, 예를 들면, 베타는 그냥 60도고, 알파는 360에다가 60도만큼 더 온 거예요. 빼보세요. 뭐만 남아요? 360만큼만 남죠? 그래서 딱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수 바퀴 차이 난다. 그러면 일치한다 라고 봅니다. 그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 딱 정수 바퀴만큼만 차이 난다. 360의 배수만큼만 차이 난다. 그럼 얘는 일치한다. 원점 대칭은 무슨 뜻이냐면요. 베타가 여기 있으면 알파는 이만큼 180만큼 더 간 거예요. 이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보다 180만큼 더 간 거예요. 그죠? 몇 바퀴 돌아서 이 위치에 동경이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뺐을 때 얘는 180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베타예요. 그리고 알파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거기서 베타만큼 뺄게요. 이렇게. 베타만큼 요만큼 이렇게 뺄게요. 몇 도예요? 180도만큼 차이 나죠? 근데 몇 바퀴 돌아서 180도인지 모르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 돌고 180도가 차이 나 라고 한다면 얘는 원점 대칭 관계야. 이렇게. 그죠? X축 대칭 관계 한번 볼게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는 베타. 그러면 알파는 이만큼 돌아서 알파가 이만큼 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베타를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이렇게 채워줄까요?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다 채워지네요. 두 개를 더해서 360도만큼 360도인지 720도인지는 모르겠지만 360도의 배수만큼 딱 한 바퀴가 홀랑 채워진다. 라면 얘는 X축 대칭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Y축 대칭 볼게요. 베타가 이만큼이고요. 알파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베타를 이쪽으로 갖다 딱 옮겨서 채워주면 둘이 더했을 때 180도의 배수만큼 됩니다. 180에 360도 몇 바퀴 돌아서 180도만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베타가 요만큼 오죠. 그죠? 그러면 알파가 이만큼 갑니다. 그런데 베타를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요. 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채워서 얘는 90도가 됩니다. 더해서 90의 배수만큼이야. 360의 몇 배 하고 90만큼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야. 대칭인 각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650도는요. 360이 몇 번 들어있냐면요. 360이 한 번 들어있고 그리고 290만큼 남습니다. 그럼 몇 사분면입니까? 270보다 크니까 얘는 4사분면에 가게 되겠네요. 자, 238번에 1번은 그래서 제4사분면. 자, 1140도는요. 360만큼 3번 하고 얼마가 남냐면요. 60도가 남죠. 그죠? 그러면 3바퀴 돌고 60도 위치에 있으니까 얘는 1사분면 각이겠죠. 마이너스 855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360도만큼 아래쪽으로 3번 회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거기다가 225도만큼 더해줘야지 마이너스 855예요. 그러면 몇 바퀴 도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플러스만큼 225도 도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225도는 몇 사분면입니까?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으니까 3, 4분면에 위치해 있는 각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60도만큼 몇 번, 마이너스 3번 한 다음에 오히려 플러스만큼 225만큼 더 가야 마이너스 855다. 그래서 마이너스 각 체크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요. 1사분면 각 어떻게 표현해줬죠? 360도 곱하기 n에서 0도부터 90도까지. 근데 얘만 그냥 붙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세타 그럼 3으로 나눌게요. 얘도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120 곱하기 n 3분의 세타 그리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야 120도? 기준이 120도면 몇 사분면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분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0일 때부터 노가다를 합시다. n이 0이라면 0부터 3분의 세타가 30도까지 있어요. 얘는 1사분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n이 1이라면 120도부터 3분의 세타가 120 플러스 30이니까 150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2사분면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n이 2면 240부터 3분의 세타가 240에다 270까지 있어요. 얘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겠네요. 지금 가능성 있는 모든 각들을 찾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n이 3이라면 얼마예요? 360부터 얘는 3분의 세타가 360 플러스 90 그죠? 360 플러스 90 어디에요? 얘는 다시 제자리 아니에요? 360 플러스 30 이만큼이니까 0도부터 30도랑 똑같은 얘기죠. 얘는 1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1사분면 그죠? n이 4일 때 그럼 n이 4면 얼마예요? 480도죠. 그럼 480도는 360도에다 120도만큼이고 3분의 세타 또 얘도 480 360에다가 120도 있는 거에다가 30도만큼 그죠? 그러면 120도부터 360은 체크 안 해봐도 되고요. 120에서 150 사이니까 얘도 2사분면이죠. 그죠? 5를 하면 360도에다가 240만큼 있는 거고 3분의 세타가 360에 240만큼에다가 30도 더 있는 거 270. 이 역시 3, 4분면이네요. 아, 절대로 얘는 4, 4분면은 지나가지 않는 각이구나. 이렇게 n이 0일 때부터 노가다로 몇 개만 해보면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360이기 때문에 120도 가지고는 그냥은 못 알아냅니다. 이렇게 360만큼 채워서 노가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42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세타랑 6세타가 일치하대요? 그러면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건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요. 그죠? 같은 위치.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있는데 몇 바퀴 돌아서 6세타 했더니 얘도 또 이렇게 와가지고 두 개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각의 차가 딱 360이에요. 360에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바퀴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360에 n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둘의 차이가. 그죠? 동경이 일치하면 두 각의 차이가 360의 몇 배만큼. 그러면 6세타랑 5세타 빼서 5세타가 이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럼 세타가 72 곱하기 n만큼이란 얘기네요. 그죠? 둔각 구하래요. 이러한 각 중에서 둔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n이 1이라면 72, n이 2라면 144, n이 4라면 216 이렇게 많겠죠. 그렇지만 180도가 넘어가는 각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80이 안 되는 각을
90도도 안 되는, 심지어 90도도 안 되는 이 72도를 둔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은 180 이내의 거를 읽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둔각 구하라 그러면 144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만약에 하나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y는 x에서 대칭이라며 하나는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2세타가 여기고 4세타가 여기라고 칩시다. 4세타가. 근데 요각하고 똑같은 건 여기죠. 여기도 2세타인 거죠. 그죠? 결국 4세타랑 2세타 더했을 때 90도네요.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90도네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90도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세타 중에 얘가 그럼 얘는 6세타래요. 6세타가 360n 플러스 90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60, 60, 60으로 나눕시다. 그럼 세타는 60 플러스 15 이렇게 되네요. 그럼 n이 1이라면 75도. n이 2라면 135도. 근데 뭐 구하래요? 얘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75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것만 되나요? n이 0일 때는 어때요? n이 0인 것도 가능하죠? 15도도 있겠네요. 그죠? 자, 호도법이 무엇인가? 자, 어떤 길이나 양을 재는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센티미터, 킬로미터, 인치, 마일 뭐 이런 거. 그죠?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 각도기를 써봤죠. 180도가 있는데요. 180도는요. 180개만큼 나눠져 있어요. 그죠? 조그만 눈금이 180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그 중에 한 개가 1도예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180분법 이러면 참 좋지만 얘 이름을 60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60분법하고 절친,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60분법이 왜 60분법이냐?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그죠? 그 360등분하면 엄청 작아질 거 아닙니까? 원을 이렇게 자르면 그죠? 뭐 여기 그러면 여기 한 각이 1도인데 그죠? 여기 호가 있을 거예요. 요 쪼개진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1도의 60분의 1은 1분이라고 부르고 1분의 60분의 1은 60초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죠? 시계를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죠? 자, 호도법이 뭐냐면 일단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반지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이렇게 이거 고분 이렇게 곡선이겠죠. 이렇게 곡선만큼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이 이렇게 곡선만큼 얘를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R 길이만큼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라디안을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의 둘레를 360등분 해가지고 나타낸 걸 60분법이라고 부르고, 그지? 1시간이 60분, 1분 60초, 그래서 60분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일치할 때, 딱 길이가 똑같을 때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밖에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네.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3.14 파이가 3.14잖아요. 파이가 3.14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3.14 라디안이에요. 1라디안이 요만큼 정도 되거든요. 1라디안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은 1라디안이니까요. 그 1라디안만큼 여기 또 붙이고 또 1라디안만큼 또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그럼 요만큼이 3라디안이에요. 그 나머지 요만큼 각이 0.14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180도, 즉 파이가 3.14 라디안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60분법하고 호도법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반지름이 R일 때, 그죠? 반지름이 R일 때 그 중심각은 알파였어요.
그죠? 반지름이 r일 때가 아니라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 r일 때 그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였어요. 그러면 2파이 r 전체 원의 둘레 전체일 때는 당연히 360도겠죠. 그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풉니다. 이렇게. 어,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와 같다. 이렇게 하고 이 알파도에 대해서 그죠? 그 라디안의 1라디안일 때 그 각도 알파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을 2파이 r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죠? 양변을 2파이 r로 나눠주면 파이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180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2 곱하기 2파이는 360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눠지고 이거 뭐야? 얘는 뭡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R 1로 나눠지는데 얘가 1 라디안인데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죠? 이거 여기 아니고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일단 2로 나눌게요. 이렇게 R 작고 실수를 이렇게 R 지우고 그 다음에 2로만 나눌게요. 지금 파이에 대해서 몇 파이쯤 되는지 계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라는 그 1라디안에 대한 그 1라디안 값은 이렇게 됩니다. 파이 분의 18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이다. 그지? 파이 라디안은 18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라디안이니까 1 곱하기 파이가 180, 파이가 180, 그지? 요게 나오는 거고. 그럼 1도는 뭡니까? 요거를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180, 이쪽도 나누기 180 이렇게 하면 1도는 180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라디안을 60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44번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15분의 파이. 그러면 파이가 들어가 있는 애를 파이를 없애고 싶어. 그래야지 60분법으로 파이가 나와 있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이가 보이면 그 자리에 180을 그냥 넣으세요. 그러면 각도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12. 12도 이렇게 됩니다. 15분의 파이는 12도예요. 자, 그 다음에 3은 3 라디안은 도대체 몇 파이입니까? 그럼 파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파이가 생겨야 되죠? 파이를 곱하라는 게 아니라 파이분의 180을 곱합니다. 180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분의 180. 그죠?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잖아요. 파이분의 18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3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체가 파이분의 5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5도 라디안이 아니라 각도로 나와 있는 애. 얘는 파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거꾸로 180분의 파이를 곱해줍니다. 180분의 파이. 왜냐면 몇 도라고 나와 있는 60번법을 호도법인 몇 파이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파이로. 그죠? 그러면 몇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파이가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파이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약분을 해서 얘는 12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5로. 그죠? 약분하고 또 약분하면 12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도 있던 애는 파이가 생겨야 되는 거고 파이가 있는 애는 파이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몇 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파이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약분해서 계산하면 6분의 7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도 각도도 없는 이 라디안은 유일하게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애는 라디안이거든요. 파이분의 180을 곱한다. 요 2번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파이가 있는 애는 180을 넣어서 약분을 해줘서 도로 바꾸고 도가 있는 애는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된다. 자, 246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자, 일단 180은 파이니까 360 곱하기 n을 어떻게 바꾸느냐? 180의 2배가 360이잖아요. 2배의 파이에다가 n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파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세타가 일반각이 이렇게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로 나타내지니까 얘를 2n 파이 플러스 알파도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각도로 따지면 얼마예요? 60도인데요. 얘는 몇 바퀴 돌아서 60도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2n 파이 플러스 몇 바퀴 돌고 3분의 파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얘가는 몇 바퀴 돌아서 3분의 파이 즉 그 60도 위치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파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음수는 아까 어떻게 해주냐면 360도로 곱하기 밑으로 몇 번? 몇 부로 n번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는 4분의 9파이는 어디 정도 있을 거냐면요. 밑으로 내려가서 4분의 9파이가 원래 얘가 한 칸이 4분의 1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올 거거든요. 4분의 9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고요.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2n 파이 그죠? 2n 파이라고 한다면 일단 두 바퀴를 돕니다. 오른쪽으로 두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죠? 원래 가던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 얼만큼 가야 돼요? 이만큼 두 바퀴를 돌고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더 간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 바퀴를 돌아도 되죠. 이거 나타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음수로 돼 있는 애는 그래서 이거 나타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지금 한 칸이 45도, 즉 4분의 1파이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9칸 가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만큼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자, 이만큼이 와 있는 상태니까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간 애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와서 이만큼 와 있는 각도도 괜찮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그죠? 다시 얘를 아래로 이렇게 돌아서 노란색만큼 간 거는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는 요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요만큼 가서 그냥 이렇게 여기 멈춘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똑같잖아요. 동경이 여기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란색이 멈춘 위치랑 초록색이 멈춘 위치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몇 파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분의 7파이만큼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4분의 7파이만큼 갔어요.
이렇게 표현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죠? 2n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4분의 7파이만큼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얘는. 그죠? 자,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지식을 총 동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은 R세타다. S, 즉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2분의 1 RL. 근데 L이 R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얘도 비례식으로 풀어볼게요. L이라는 호 길이 대 전체 둘레. 그러면 L에 대한 중심각 대 전체각. 전체각은 360도니까 2파이로 표현했어요. 파이가 180이니까 2파이는 360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분호의 길이 대 부분각, 전체 길이 대 전체각 이렇게 둡니다. 자,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L 곱하기 2파이가 2파이 R 곱하기 세타와 같다. 그죠? 그럼 양변에서 2파이를 제거합니다. 2파이, 2파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L은 R 세타다. 그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넓이로 비교할게요. 그죠? 저기 색칠되어 있는 S라는 넓이 대 파이 R 제곱 전체 넓이는 S라고 되어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 대 전체 원의 중심각 2파이 360도. 그죠? 그럼 얘도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S 곱하기 2파이가 파이 R 제곱 세타와 같다. 그럼 2파이로 양변을 나눌게요. 2파이로 양변을 나누면 S가 파이 나눠주고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같다. 나오죠? 그죠? 아니면 우리 중학교 때 알던 공식 2분의 1 RL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잖아요. 이 L 대신에 R 세타를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또 다른 공식이 탄생을 했습니다. 굳이 뭐 얘를 써야겠다면 쓰십시오. 자, 개념 확인. R이 6이고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래요. L하고 S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뭐야? R 세타. 그냥 곱하면 됩니다. 6 곱하기 3분의 파이 계산하면 2파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하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분의 파이. 계산하면 6파이.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2번. R하고 I이고 세타가 3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L은 R 세타 구하면 얼마입니까? 30도는 얘를 파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우리가 6분의 파이가 30도라는 거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분의 파이.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6분의 파이죠. 그럼 답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 호의 길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6분의 파이. 얘도 3분의 파이. 자, 248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8이고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자, 그러면 L은 R세타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2파이는 8 곱하기 세타. 그죠? 그러면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세타 나오겠죠? 세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자, 그러면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RL 2분의 1 RL. 이거 뭐 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8파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1. 1은 뭐예요? 1도라는 얘기예요? 1이 1도라는 얘기입니까? 자, 넓이가 1인 부채꼴.
그러면 세타도 1이고 S도 1이래요. 그죠? 그러면 자, R하고 L을 구하라고 했는데 S는 어떻게 구했을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했을 거고. 그죠? L은 R 세타 이렇게 했을 거고.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1이라고 하네요. 그죠? 세타도 1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1이니까 2분의 1 R제곱이 1이다. R제곱은 2다. 알 수 있고 반지름이 음수 있나요? 반지름 음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R은 루트 2겠죠. 그럼 R이 루트 2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L하고 R하고 같다고 그랬죠? 세타가 1이니까 그죠? 얘네들이 길이 같죠? 루트 2겠죠 이렇게. 그죠? 1도라는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1 라디안. 그죠? 자, 25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럼 그림으로 내가 표현해봤어요. 부채꼴 그렸죠? 그죠? 그럼 반지름, 그리고 이 L, 길이까지 합쳐서, 8이니까, 2R 더하기 L이 8이니까, L은 8 마이너스 2R,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넓이가 최대인 거 최대 최소 구해봅시다. 2분의 1 R L 대신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대신에 8 마이너스 2R 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분배하면 2분의 1R을 8 마이너스 2R에다가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4R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R의 제곱 얘 최대 최소 어떻게 풉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를 묶고 R 여기까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마 분배되면서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R이 2일 때 최대값 4를 갖겠죠. 얘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잖아요.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죠. 요 꼭지점일 때 최대값이겠죠. 이 꼭지점이 얼마인데? 2,4니까. 그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죠. 최대값만 갖죠. 그래서 R이 입니다. 그죠? R이 2라는 거 구했어요. 그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처음 배우는 용어들이 막 탄생해서 그렇지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었어요. 109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풀어봅시다.